그 다음은 왜 effectiveness, 왜 효과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면 많은 분들이 정보시각화 학회는 새로운 시각화를 만드는 학회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시각화보다는 효과적인 시각화를 필요할 때 적용하는 거를 확인하는 학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새롭다고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새롭기만 해서 이 시각화 논문이 된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은 약간의 새로움이 있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걸 확인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그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논문으로 이제 게재가 되는 거고요. 매년 이제 새로운 비즈 이디어, 그러니까 비즈 테크닉이 만들어지지만 그것들이 항상 다 효과적인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에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더욱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예쁜 시각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어, 이것이 이제 실제로 사용자의 과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각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얼마나 지원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그 시각화의 effectiveness가 되겠죠. 그럼 effectiveness를 어떻게 매저하냐? 그것들은 이제 저희가 점차 예제를 좀 보면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단순히 예쁘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지금 과업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과업을 지원해야 되는지는 그러니까 어떤 과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러한 측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측면을 보여줘야 될까? 이것은 저희가 디자이너가 고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태스크 그리고 원하는 보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의 측면을 설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다음 질문은 왜 대부분의 디자인이 효과적이지 않냐면 그런 디자인들이 다른 특정 사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추상화를 해서 데이터를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추상화를 한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추상화를 하고 그럼 이런 유형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다른 애들 찾아보다 보면 여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대로 가져온다 그러면 이게 결국 풀고자 하는 그런 도메인 스페시픽한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가장 초기에는 아주 넓은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잘 된 거고 두 번째는 잘못된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도형들이 있죠. 그래서 가위표가 좋은 디자인이고요. 이 네모가 안 좋은 디자인이고 이 동그라미가 뭐 그럭저럭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무한개의 디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인간 또는 본인에게 알려진 그런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디자인들은 여기 이제 넣은 스페이스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어떤 실제로 디자인들을 비교하고 뭐 이 도메인에 적합한 애를 찾다 보면은 제가 실제로 고려하는 디자인 스페이스는 이제 컨시더레이션 스페이스 안에 있는 디자인을 고려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를 다 구현해 볼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애들을 이때 괜찮은 거를 확인하려 그러면 뭐 예전에 논문이나 연구에서 알려진 그런 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결정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구현해 보지 않고 뭔가 제약 안 좋은 애들은 이렇게 없앨 수가 있고 이런 푸어 솔루션들을 다 없앨 수가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약간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는 그런 디자인들은 이 프로포저 스페이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괜찮은 디자인 한 개 고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고려했던 이 나온 스페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알고 있는 디자인 이 몇 개 없어요. 뭐 한 10개 정도밖에 없는데 10개 정도 사례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거기 안에서 가장 닮은 걸 찾고 아무리 최적화를 다 한다 하더라도 별로 좋지 못한 디자인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애들이 많죠. 이런 X들이 많은데 이런 애들을 처음부터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애초부터 고려를 안 하면 이제 중간에 찾아내는 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이번 수업 시간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그것들을 이제 배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이펙티니스를 측정하고 그 효율적인 디자인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검증하는 단계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일단 여러 가지 단계에서 물어봐야 될 질문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타마라 먼즈나가 제안하는 그런 밸리데이션 프레임워크인데요.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도메인 그 시츄에이션을 뭔가 파악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태스크와 데이터가 정확히 추상화되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시각화 기법과 인터랙션이 효과적인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알고리즘이 빠른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계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검증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이 시스템이 이펙티브한가를 정의하는 것도 도메인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메인은 빠른 것이 중요한 거고, 그게 아니면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거, 아니면 재밌는 거, 친숙한 거, 정확한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힘들고, 특히 자주 있는 건 뭐냐면 새로운 시각화를 만들었지만 거기 원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용자들이 친숙하지 않아서 별로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펙티브 하지 않은 거죠. 새롭지만.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는 것이 어렵고, 저희가 나중에 이 프레임워크를 배우면서 실제로 이 단계에서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는 세 가지 자원에 고려할 자원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컴퓨테이셔널 커패시티인데요. 얘는 뭐냐면 이제 시스템이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이나 아니면 이 반응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U나 램이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시각화 데이터가 큰 걸 한 번에 처리한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컴퓨팅 자원의 한계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인지를 하는 능력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 능력과 워킹 메모리의 용량과 그리고 이렇게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정보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부담을 주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가장 큰 사례로는 이제 체인지 블라인드니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따가. 그리고 다음 한계는 이 시각화 자체가 화면에 그려지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캐패시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바일 폰에서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조금 더 시각화 기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똑같은 기법,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물론 해상도는 비슷하더라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사용자가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컴퓨팅 자원의 한계, 인간 인지 능력의 한계, 그리고 이 화면의 한계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인간 능력의 인간의 이 그러니까 인간의 집중의 한계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 비디오를 한 개 재생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에서 이 공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를 한번 세어보세요. 네, 크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람이 두 그룹이 있어요.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이제 공이 몇 번 패스되었는지를 세는 겁니다. 정답은 15번인데 혹시 제대로 세셨나요? 네, 근데 중간에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화면 중앙에 몇 초 있다가 다시 나갔거든요. 혹시 그것도 확인하셨나요? 이 예제가 보여주는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인간이 어떤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어떤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놀랄 정도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인지 블라인드니스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그 검정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놀다가 나가는 거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제가 화면에 많은 정보를 보여주더라도 사용자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막 이 주변 시에 바뀌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데이터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 인지 능력의 한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면 크기에 대한 제약이 또 있다고 했는데 거기랑 관련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information density예요. 그래서 information density는 뭐냐면 이 시각화가 사용하고 있는 그 화면 대비 정보가 전달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화면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graphic density라 부르기도 하고 data ink ratio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컴팩트하게 많은 정보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 화면에 많은 걸 다 보여주는 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인포메이션 덴시티는 높을 거고, 그렇지만 약간 이제 오버웰밍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인지능의 한계를 고려해가지고 좀 더 여백도 좀 두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그려주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똑같은 이 트리 데이터, 그러니까 이 계층이 있는 데이터를 보여줄 때도 이렇게 A 같이 보여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화면 공간을 사용하는데, 요거를 C 같이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잉크 레이시오 또는 인포메이션 덴시티가 증가를 하겠죠.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적은 화면을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더 줄이려 그러면은 이 트리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덴시티가 가장 높은 이 시각화일 텐데, 그럼 이게 더 좋냐? 그거는 꼭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사용자의 태스크가 이 계층의 이 레벨을 확인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는 이 노드가 레벨이 0, 1, 2에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이 노드가 레벨 3이라는 걸 알라 그러면은 좀 어렵죠. 0, 1, 2, 3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드 역시 사용자의 태스크를 고려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왜 분석하냐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이번 강의라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비주얼리제이션 시스템들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시스템을 분석을 하냐면 기존에 제한된 시스템들이 정말로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푼 어떤 시각화 시스템들을 찾고 거기서부터 뭔가 교훈을 얻어가지고 디자인할 때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높은 확률로 제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푼 시스템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도메인 스페시픽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닮은 애들을 찾고 싶을 텐데, 그러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런 문제로 이렇게 시각화 시스템들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추상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으면 그 데이터의 타입, 뭐 테이블을 보여주는 시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럼 테이블을 보여주는 다른 시각화는 무엇일까? 이런 걸로 찾아볼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제가 뭐 전반적인 요약을 보는 시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요약을 보는 시각화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태스크에 대해서 앱스트랙션을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제가 바차트를 쓰고 싶은 시각화를 찾고 싶다? 그럼 바차트를 쓴 그런 시각화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시각화 시스템들을 추상화를 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이 책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추상화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시스템인가? 이건 이제 데이터 앱스트랙션인 거고,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떤 과업을 위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는가? 이건 태스크 앱스트랙션인 거고, 세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EDM 앱스트랙션인데, 예를 들어 바차트로 보여주고 있다, 뭐 아니면 뭐 브러싱 앤 링킹이라는 인터랙션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EDM 앱스트랙션을 해가지고 이 비주얼리제이션 시스템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냐, what, 왜 보여주느냐, 목표겠죠, why, 그리고 어떻게 보여주냐, how, 그래서 how네요. 그래서 what, why, how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타마라 먼즈나가 본인 논문에서 제안한 거고, 그걸 발전시켜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이 시스템을 저희는 what, why, how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이 분석 결과를 이제 인스턴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이제 what, why, how 프레임워크 저희가 배울 내용을 이제 요약하고 있는 그림인데, what은 데이터, why는 데스크, how는 이디엄입니다. 근데 결국 이게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추상화하고 어떤 문제를 기술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그 분야가 엄청 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문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용어가 통일이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은 데이터를 넘길 때도 아니 데이터가 있는데요. 10개, 열이 10개가 있고요. 앞에 두 개를 쓰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키였고 나머지 8개가 이제 데이터였는데 여기서 앞에 3개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2개는 카테고리 한 개 들어가 있는데 앞에 남자 여자고 나머지는 뭐 등급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테이블 데이터고 키가 2개가 있고 밸류가 8개 있는데 앞에 3개는 퀀터터티브 한 건데 나머지 하나만 이제 레이시오 데이터고 카테고리컬한 게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건 노미널한 거고 두 번째 거는 오디널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에러도 없고 명확하다는 거죠. 과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Y가 과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데이터 지금 매서 뭔가 회의에서 이 시각화 별로예요. 사용자는 여기서 보면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게 목표인데 지금 보면은 찾으려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사용자가 하고 싶은 거는 로케이트 태스크인데 지금 이 시각화는 로케이트를 위한 게 아니라 뭐 브라우저를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사람도 문제가 뭔지를 알기도 쉽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개선도 쉽겠죠. 뭐 how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용어들이 애매하게 실생활에서 쓰이는 건데 그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뭔가 설정이 되고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만 필터링 해가지고 여기 보여주는 거 이거 좀 구현해 주세요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브러싱 앤 링킹 구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 또 나중에 다 배우게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알아두셨으면 좋은 것들이 이런 용어 자체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디자인이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용어 자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배우게 되면 뭐가 좋냐면 시각화 두 개를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시각화는 스페이스 트리라는 시각화이고 B는 이제 트리 적스테포저라는 시각화인데요. 둘 다 트리를 보여주는 거고 지원하고자 하는 태스크는 이렇게 인 거고 근데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첫 번째 트리는 이제 인코드, 내비게이트, 셀렉트, 필터, 애그리게이트라는 기술을 쓰고 있고 두 번째 트리는 인코드, 내비게이트, 셀렉트, 어레인지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각화를 비교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